여러분, 한 주 잘 지냈나요? 4월이 벌써 중간 넘어가지고 꽃샘추위가 와서 막 춥네요. 여러분의 과제들 하나하나 선생님이 잘 읽어봤습니다. 이 과제들은요, 선생님을 위해서 이런 숙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반에서 우리가 서로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걸 지금 계약하면 어떤 친구들을 볼까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 친구는 이런 친구구나 저런 친구구나 봤으면 좋았겠지만 친구들이 자기 것만 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브리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음식들이 지나갔어요. 햄버거, 피자, 한 100가지 지나간 것 같아요. 보면서 좀 배가 고파질 지경이었어요. 그 중에 제가 잘했다 뭐 이런 것보다 무차별적으로 선별을 해서 10가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자, 1번 소금. 어디든 싱거우면 부족한 것이므로 내가 가서 다른 사람들을 채워주고 싶어서. 2번 물. 꼭 필요한 사람. 몸의 70%가 수분이듯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3번 라면. 국물처럼 내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또는 또 후루룩 언제든 먹을 수 있는 편안함. 나는 편안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4번 한번 맞춰볼래요?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네, 무엇일까요? 4번 김치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반찬 김치인 것처럼 나도 어디에든 빠지지 않고 기본이 되는 사람이고 싶다.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5번 재밌었어요. 술. 고등학생이 술 해서 선생님 좀 깜짝 놀랐는데 이유가 너무 좋았어요. 타인이 또는 친구가 나에게 취하면 헤어나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유였습니다. 6번째 얼음. 얼음은 저는 딱 들었을 때 얘는 차가운 아이인가 했는데 딱 들어가서 눌러보니까 추운 게 싫어서 이렇게 이유가 있었어요. 자, 7번 초밥. 육지의 쌀, 즉 밥과 바다의 생선, 그 두 개가 탁 만나서 싹 흡수되어 혀에 녹는 것처럼 나도 뭐든지 내 것으로 흡수시킬 수 있어서 이거 보면서 선생님이 표현 너무 잘해서 막 회가 초밥이 막 떠올랐어요. 너무 재미있는 표현 재밌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밥. 밥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반찬과 국과 어울리듯이 자기도 여러 사람에게 어울릴 수 있어서 또는 밥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나는 생각해보면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9번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맞아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유는 차갑지만 부드럽고 달콤한 것이 나의 겉과 속을 잘 표현해서 또 다른 사람은 흐물흐물 녹아서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지만 또 다시 굳게 얼 수 있어서 굳게 나갈 수 있어서 또 달콤하게 누구나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달콤함이고 싶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복숭아. 부드럽고 달달한 복숭아처럼 향도 너무 좋죠. 발랄할 때도 있지만 뭐 딱딱할 때도 있는 것처럼 자기도 진지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제를 볼 수 있을 줄 몰랐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널 피드백을 해볼게요. 저널 너무 잘해줬어요. 잘해줬는데 이제 조금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경우 2가지랑 잘한 경우 5가지 이렇게 보여줄게요. 우선 저널은요,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자기만 볼 수 있으니까 편하게 자기 마음을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나는 어떤 생각일까?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나는 맞아. 원래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했나 보다. 이런 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일단 잘못된 예부터 보시죠. 이 수업은 선생님이 활기차다.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할 거라면 선생님이 활기찬 걸 보니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나도 누군가에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요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기 기분 쪽으로. 그 다음 2번째 잘못한 거. 과제라는 과제를 올리고 또 그 저널이라는 또 다른 메뉴가 있어요. 저널이란 또 다른 메뉴에 저널을 올려야 되는데 방향이 이렇게 되겠네요. 과제, 그 다음에 저널 이렇게 있는데 과제에 2개 다 올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제는 다 같이 볼 수 있는 과제방에 올려주고 메뉴에, 또 저널은 저널 메뉴에 여러분과 나만 볼 수 있게끔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된 예 5가지를 볼게요. 1번. 선생님이 너무 밝아서 내가 쉬는 시간처럼 수업을 듣게 되었다. 또 수업을 들으면서 웃게 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잘했죠? 그리고 음식의 나를 예를 들어보니 수많은 음식들이 떠올랐다. 그 중에 무엇을 고를지 몰라서 그냥 어제 먹었던 샌드위치를 예를 들고 거기에 나를 끼워 맞추니 또 신기하게 잘 표현이 됐다.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1번 잘해줬어요. 잘한 예 2번. 인사에 너무 깜짝 놀랐다. 하지만 활동을 통해 내가 싫어하는 거, 또 좋아하는 거,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서 나를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 자, 또 잘했던 3번째. 나는, 이런 거 좋아요. 저널은 일단 나는으로 들어가는 거 너무 좋아요. 나를 보는 시간이니까. 자, 읽어줄게요. 나는 일단 나를 생각했다. 나는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무뚝뚝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그래서 또 생각해보니 내가 무뚝뚝한 것도 같다. 그래서 어떤 음식에 나를 비유했다. 자, 4번째. 직접 먹는 연기를 해보니 색다른 기분이 들었다. 그러다가 몇 번 더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선생님처럼 할 수 있었다. 자,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활동해보니 조금 부끄러웠다. 온라인 강의라서 조금 덜 부끄러웠던 것 같아서 좋았다. 나는 내가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이런 사람 앞에서 하는 활동이 좀 부끄러운 것 같다. 코로나19로 다른 수업들은 좀 그렇지만 이 수업은 온라인으로 해서 좋았다. 아니에요. 선생님을 직접 만나면 훨씬 재밌고 친구들이 하는 거 직접 보면 훨씬 재밌고 또 내가 막 가면 어떻게 할까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이렇게 감성을 교류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생긴 표정 나오네 선생님.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슬픕니다. 자, 어쨌든 너무 잘해주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너무 감격적인 그 글들을 써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글씨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글씨 못 쓰는 거 일부러 올려놨어요. 내가 나를 보는 시간이니까 그냥 편하게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긴 과제와 또 그 저널 피드백이 있었던 것은 이건 역시 수업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사실 수업 시간에 직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읽어줘 봤습니다. 여러 사람의 감정들을 쫙 보고 또 내 감정은 어떨까 느껴보고 내가 타인이랑 느끼는 게 이렇게 다르고 쟤랑은 또 다르고 쟤랑 또 다르구나 이런 것을 느껴가면서 나와 타인을 인정하는 것이 이 수업의 핵심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줄 수 있는 행복 감성 지능을 높이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활동으로 가볼까요? 자, 오늘의 활동 첫 번째, 내 이름을 5번 불러보세요. 방법은 자기가 자기 어깨를 두드리면서 불러보는 겁니다. 선생님 먼저 예를 들어줄게요. 2번만 불러볼게요. 선생님은 홍승이 이렇게 불러보면 돼요. 자, 자기 이름 5번 한번 불러볼게요. 세 번째,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네 번째,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5번째. 좋아요. 굉장히 어색하죠? 왜 내가 평생 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어색할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부른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부르면 기분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하지만 이게 자연스럽던 시절도 있었어요. 한 7살 때? 승희는 엄마 핸드폰 승희가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그때는 왜 편했을까요? 그때는 자기를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승희는, 자기는 엄마의 핸드폰이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자기 자아를 인지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타인을 인지하는데 가장 예민할 때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이름 부르는 것에 어색하고 자기가 자기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어떻게 남한테 보이고 싶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그만큼 어색한 순간이 된 겁니다. 자, 2번째 활동. 내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뭐에, 무슨 홍에, 무슨 승이, 무슨 희였더라. 아니면 무슨 뜻이 없으면 난 무슨 뜻으로 생각한다던가. 활동 3. 자신의 이름의 에피소드 떠올려 보기. 내 이름으로 인해서 생긴 일, 또 벌어진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별명이라던가 또 무슨 뜻이 있어서 놀림을 당했다던가 아니면 그런 게 좋았다던가 그걸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 이름에 관한 이야기, 생각, 큐! 생각을 다 했나요? 그럼 3번째 활동은 끝난 거예요. 그럼 4번째 활동으로 고고고! 4번째 활동. 4번째 활동은요, 이제 본 활동입니다. 이름하여 극작가 돼보기!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이야기가 필요한데요.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러프하게 시놉시스로 써보는 겁니다. 시놉시스는 줄거리라는 건데 이제 이 줄거리를 편하게 쓰기 위해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한 줄씩 쓰면 됩니다. 자, 선생님 이름 에피소드를 이제 요거에 맞춰서 2가지 보여줄게요. 이야기가 뼈대가 되는 이 구조에 선생님의 에피소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쓰지 않고 처음에 그냥 편하게 이야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발단. 옛날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전개. 그 아이의 아버지의 이 이름은 성씨가 홍이기 때문에 그 성씨를 받았고, 또 돌림자를 쓰는 집안이어서 승이라는 돌림자를 받았다. 그런데 자, 이제 위기. 위기가 와야겠죠. 그의 어머니는 튀는 것을 좋아해서 아이 이름에 잘 쓰지 않는 빛날 희를 넣고 싶어 해서 이름이 홍승희가 되었고, 그 아이는 이름 때문인지 학교에서 자꾸 튀는 행동으로 선생님들께 지적을 받았다. 절정에 가야겠죠? 그 아이는 자기 이름 때문에 자꾸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 같고, 이름이 홍승희, 너무 콩승희, 약간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을 엄마한테 홍소라로 바꿔줘! 라고 얘기했다. 결말은요, 우리 엄마가 내 이름을 바꾸는 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지 않았고, 지금은 생각해보면 홍소라가 더 튀고 촌스러운 것 같아서 지금 제 이름에 너무 만족합니다. 이게 제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 대한 것도 한번 얘기해 줄게요. 하나 가지고는 여러분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발단. 옛날에 버스 카드가 없고 동전으로 버스를 타던 시절에서 카드가 생겨났다. 전개. 홍승이라는 아이는 중학교에 가게 되면서 버스를 환승해서 학교에 가게 됐다. 위기. 홍승이라는 아이는 버스 카드를 환승하려고 되자마자 자기 이름이 크게 울려 퍼져서 당황했다. 헉? 이게 무슨 일이지? 버스 카드를 대면 막 내 이름이 나오나? 아, 창피해. 이랬는데 결말. 홍승입니다가 아니고 환승입니다였다. 나는 지금도 환승입니다가 들리면 조금 놀라곤 한다. 홍아! 자, 이렇게 선생님의 에피소드를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촬영 감독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촬영감독 김성규입니다. 아, 김자, 성자, 규자 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제 이름이에요. 네, 그러면 한번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운을 띄워주세요. 네, 발단. 시골 어느 집안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나서 기뻤던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제일 덕망 높은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니 그 어르신은 김성규라는 이름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전개. 김성규라는 이름은 참 평범했죠. 이름으로 놀리는 초딩 시절에 특별한 별명을 얻지 못하고 그저 김밥, 김치로만 불렸죠. 위기? 그러던 어느 날 생귤탱귤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세상에 출시되었습니다. 아, 네. 위기가 거기까지. 절정!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귤이라는 별명이 불리고 탱귤이 귤탱이라는 별명으로 파생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름보다는 별명이 더 많이 불리던 시절이었죠. 이제 결말 너무 궁금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이스크림이 슈퍼마켓에 잘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다시 별명이 사라지고 이름으로만 불린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별명이 불렸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이 그리워지긴 하네요. 감독님 너무 에피소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생귤탱귤 아이스크림. 이런 에피소드가 나올지는 선생님 상상도 못했어요. 생귤탱귤 먹어본 적 있어요? 선생님은 먹어본 적 있어요. 좀 귤맛 나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이었는데 생생하게 생귤 땡땡하게 땡귤 주세요. 생귤 생생한 생귤이 가득가득 탱탱한 생귤을 제대로 올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풀어갈 수가 있네요. 자, 마이크를 내놓고
여러분의 에피소드도 이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냥 글로 쓰는 거면 처음 잘 안 나오는데 말로 해보면 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오늘 띄워줄 테니까 한번 그냥 편하게 얘기해봐요. 자, 발단, 좋아요. 전개, 위기, 마지막으로 끌어오르는 절정. 자, 결말. 어때요? 이야기로 해보니까 글로 쓰는 것보다 쉽죠? 지금 이 활동 4는 여기까지 마무리입니다. 선생님 너무 듣고 싶은데 이렇게 듣는 연기만 해서 너무 속상하네요. 다 같이 들으면 좋겠는데 빨리 코로나19 물러가라! 했으면 좋겠네요. 자, 과제는요. 오늘도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말했던 걸요. 그냥 편하게 쓰면 돼요. 발단은 뭐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다 한 줄에서 뭐 길게는 5줄? 5줄은 넘지 마세요. 이제 한 줄에서 5줄까지 편하게 쓰시고 그냥 그거를 과제란에 올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전어른 출석을 체크하는 기준이 되니까 그 공책에다가 그때 그 썼던 첫 번째 강의 다음에 자, 2강 이렇게 쓰고 아니면 날짜 쓰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 활동을 하면서 내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아 또 만나요.